긴 이빨 악마의 포효가 사바나 청소동물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뒤섞여 리프트밸리의 뜨거운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개코 원숭이 대 하이에나, 냉혹한 만남. 두 지도자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자 붉은 먼지가 소용돌이쳤다. 그 건조한 아침, 햇살이 마치 녹은 금속층처럼 리프트밸리에 쏟아져 갈라진 땅에서 증발하여 공간을 눈부신 노란색으로 물들였다. 개코 원숭이들은 혹독한 건기 동안 천연 요새로 여겨졌던 마른 개울 옆 돌바닥 지역으로 막 이동한 참이었다. 올해 건기는 유난히 길었다. 리프트밸리의 마지막 물 공급원이었던 개울은 거의 말라붙어 물을 간절히 찾는 모든 동물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가느다란 젖은 진흙만 남았다. 로코의 개코 원숭이들은 여러 날을 헤매다 시냇가의 돌바닥을 임시 거처로 택했습니다.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이 높고 탁 트여 있어 멀리서도 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코의 새끼처럼 많은 수의 개코 원숭이 무리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위치가 사라야가 다스리는 점박이 하이에나 부리 본브레이커 일족의 주요 사냥 경로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건기가 되면 하이에나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이동하며 사체, 수원, 그리고 허약한 무리에게 접근했습니다. 개코 원숭이들이 그 경로 한가운데에 진을 치는 것은 사바나에서 가장 조직된 종의 사냥 영역을 침범하는 가장 생태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야는 멀리서 원숭이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맛있는 고기가 가진 종의 냄새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피보다도 더 귀중한 자원인 물을 두고 경쟁하는 종의 냄새였다. 원숭이들이 강둑을 차지하자 하이에나들은 다른 물 공급원을 찾기 위해 2배나 먼 거리를 돌아야 했다. 본브레이커 부족처럼 어린 원숭이들이 많은 무리에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동시에 로코는 역풍으로 인한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을 느꼈다. 개코 원숭이는 주요 포식자는 아니었지만 임시 영역을 방어할 때는, 특히 새끼가 있을 때는 극도로 공격적이었다. 로코에게 하이에나들의 존재는 한 가지 의미였다. 자신의 무리가 곧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어린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물이 뒤처져 사라야의 사냥길로 바로 들어왔을 때 진짜 불꽃이 튀었다. 하이에나들에게는 혼자 있는 어린 개체가 기회였다. 개코 원숭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이었다. 배고픔도 타고난 적대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두 종이 같은 물과 안전을 필요로 했지만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개코 원숭이와 하이에나는 형태학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두 상반된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한 종은 지능, 속도, 그리고 유연한 무리 전략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한 종은 무는 힘, 강인함, 고통 내성, 그리고 뛰어난 지구력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두 종 사이의 모든 충돌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체 수컷 개코 원숭이, 특히 로코와 같은 우두머리 개체는 호랑이 새끼만큼이나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단 한 번의 물기로 상대의 살을 뚫을 수 있습니다. 수컷 개코 원숭이의 평균 무는 힘은 약 500psi이지만 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앞발로 튕기고 휘두르고 핥히는 업격 속도가 0.1초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체력 또한 인상적입니다. 시속 50km의 속도로 질주할 수 있으며 특히 준군사적 전술을 이용해 업격하고 호세를 부리고 두 방향에서 포위하며 코와 양쪽 옆구리 등 상대의 약점을 직접 공격합니다. 한편 점박이 하이에나는 사바나에서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턱은 1100psi에 달하는데 이는 성체 영양의 대퇴고를 단 몇 번의 물림으로 부술 수 있는 힘입니다. 개나 늑대와 달리 하이에나의 힘은 앞다리와 매우 강한 목에 집중되어 있어 마치 살아있는 쐐기처럼 상대에게 돌진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의 피부는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찢어짐에 매우 강해 사자와 독수리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갑옷과 같습니다. 사라야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은 뛰어난 통증 내성과 회복력입니다. 어깨나 허벅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계속 싸울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많은 포식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꼬 원숭이가 전술 때문에 위험하다면 하이에나는 냉정한 계산과 인내심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들은 빨리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동료들이 올 때까지 충분히 오래 버티면 됩니다. 개꼬 원숭이와 하이에나의 1대1 대결은 승패가 갈릴지 몰라도 (1대4는) 항상 하이에나가 이깁니다. 개꼬 원숭이 지도자가 역포위 전술로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는 한 말입니다. 두 종 사이의 충돌이 그토록 가혹한 이유는 둘 다 자신들이 더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꼬 원숭이는 지능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하이에나는 강철 턱과 용맹함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생존 철학이 충돌할 때 사바나는 속도와 전략의 세계, 그리고 맹렬한 힘과 꺾이지 않는 강인함의 세계로 나뉩니다. 사바나는 이른 아침의 열기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땅이 쿵쾅거리는 발소리로 진동합니다. 로코는 높은 돌바닥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립니다. 회금색 털 아래 근육이 드러났고 노란 눈은 순수한 분노로 번뜩입니다. 그는 단순한 아이 이상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무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돌입했다. 로코의 포효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소환이었다. 개꼬 원숭이의 전형적인 전술이 말라붙고 갈라진 땅 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라야는 낮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후퇴하지도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짧고 건조하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명령이었다. 갈색 풀 뒤편에서 4마리의 회색 형체가 유령처럼 펼쳐졌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큰 걸음으로 전진했고 압박감엔 좁아지는 홀을 그렸다. 하이에나의 전술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끝까지 비집고 들어갔다.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확신을 위해서였다. 개꼬 원숭이와 하이에나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주쳤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단 한 마리도 후퇴하지 않았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싸움은 격렬하게 계속되었지만 타협은 없었다. 두 무리가 격렬한 난투극에 얽히려던 순간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기 원숭이는 가시덤불에서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개울가의 부드러운 땅을 밟았다. 땅이 무너졌다. 아기 원숭이는 균형을 잃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주 짧은 순간 싸움은 단 0.5초 동안만 멈췄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엔 충분했다. 떨어지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모두가 들었다. 로코는 고개를 돌렸고 아기 원숭이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수면으로 올라오려 할 때마다 아기 원숭이는 더 깊이 가라앉았다.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으면 수십 초 안에 끝날 것이다. 사라야도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아기 원숭이가 아니었다. 아기 원숭이가 떨어진 곳 바로 옆에서 유난히 강하게 일어나는 진흙의 움직임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진흙 밑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살짝 스며들었다. 물가에 희미한 노란 윤쌍이 떴다. 이 얕은 웅덩이에 아직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마른 강악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객고 원숭이와 하이에나의 싸움은 갑자기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했다. 사바나는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쉬익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진흙탕이 움직이는 소리와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은 곧 끊어질 듯한 팽팽한 줄로 압축되는 듯했다. 아기 객고 원숭이는 진흙탕 쪽에서 허우적거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마치 세상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가냘픈 울음소리는 더 이상 멀리까지 들리지 않았고 작은 몸을 가득 채운 절망에 묻혀버렸다.
사라야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사냥꾼의 불꽃이 아니라 지도자의 드문 망설임이었다. 아기 개꼬 원숭이가 속수무책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악어가 다가오자 진흙탕이 잠잠해지다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숨겨왔던 모성 본능이 그녀의 잔혹한 얼굴에 얇은 틈처럼 드러났다. 로코는 바람을 가르는 화살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갈라진 땅을 힘차게 밟으며 붉은 먼지를 일으켰다. 더 이상 하이에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바나의 뜨거운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기 개꼬 원숭이의 부서지고 연약한 숨결 사이로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마치 어두운 심연으로 빠지듯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절벽에서 개울가로 뛰어볼랐다.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몸이 공중에서 빙빙 돌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었다. 손이 땅에 닿자 부드러운 진흙이 손목까지 깊이 가라앉았다. 진흙 아래에서 악어의 거친 머리가 드러났고 차가운 노란 눈은 마치 죽은 유리 조각 2개 같았다. 사라야는 로코가 아기를 진흙둑에서 끌어올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악어들이 물지 못하는 소리가 어두운 북소리처럼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하이에나는 돌진하지 않았다. 본브레이커들은 반걸음 물러섰다. 평소에는 난투극을 벌이던 본능이 마치 이름 모를 무언가에 눌린 듯 느려졌다. 사라야의 귀가 축 늘어졌다.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돌렸다. 싸움은 거기서 멈췄다. 서로를 항상 자기 목숨을 앗아간 자로 여기던 두 종족 사이에서 드물게도 인정과 같은 감정이 드러났다.
존경도 노골적인 동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작은 생명이라도 구해졌고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불화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사라야는 돌아섰다. 하이에나들은 한 걸음씩 뒤따라 뜨거운 먼지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멀리서 객구원숭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마른 땅에 울려 퍼졌다. 그 만남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끝났다. 과거의 한 순간 때문에 하이에나 무리는 단 한 명의 적의 용기 앞에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다. 그날 사바나는 승자와 패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죽 죽음의 소나기에서 건져낸 생명체만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삶과 죽음이 숨막힐 듯 가까운 험난한 대초원에서 때로는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적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건져낸 작은 생명체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문 순간 사바나는 두 종의 용기와 예상치 못한 선택 앞에 고요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생존 시리즈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